자, 뉴스공장 경제 가정교사 최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이 어제 집권해 봤더니 지금 나라가 거덜이 나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고 본인이 지금 거덜낸 나라를 지금 아마도 회복시키고 있다. 요 말까지는 안 했는데 그 뜻인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다고. 지난 1년 동안 제가 집권하기 전에 경제하고 집권하고 난 이후의 경제를 수치로 쭉 비교를 해줬는데 그런 방송을 안 수치를 들으시는가 봐요. 아무도 보고 안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집권한 이후에 얼마나 경제 수치가 좀 객관적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얘기는 뭡니까? 오늘 이제 일단 국내께 하나 있고 해외께 있는데요. 국내는 이제 그 통계청에서 이제 분기별로 가계 동향 조사를 발표를 하는데 가계 소득을 이제 조사해서 발표하는 거죠. 가계 소득도 예상대로 참 2분기 가계 소득이 참 처참하게 나왔습니다. 모두가 다 줄었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목 소득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현재 화폐 가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가 상승을 고려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한 4만 원 줄었고 1년 전 이거 1년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같은 분기별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물가를 고려하게 되면 한 18만 원 줄은 거예요. 이게 월 소득입니다. 월 소득이 그러니까요. 월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고 가처분 소득은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4대 보험 같은 거 빼고 이제 그러니까 들어오는 손들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전체 분기들이 다 이제 줄어들고 있는 지금 이 상태입니다. 문제는요. 전체 분기가. 그다음 저기 표를 좀 넘겨봐 주시면은 이거 이런 수치 교수님하고 여러 번 다뤘는데 모든 분야에서 다 이렇게 마이너스 된 건 내가 처음 본 것 같은데. 이 비슷한 때가 하나 있었어요. 한 번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가 그러니까는 하위 20%부터 상위 20%가 다 줄어드는 게 이제 실질 소득의 변화가 이제 뭐 가처분 소득으로 다 줄어들었는데 모든 국민이 가난해졌다 그런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보게 되면 그 다음 이제 그림 보여주시면은요, 지금 이건 가처분 소득도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고요. 전체 국민들이요, 가계들이요. 그다음에 이제 그림 넘겨봐 주시면 이 소득이 언제로 돌아간 거냐면요. 2020년 이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2020년. 예, 그러니까 3년 전 이전으로 돌아간 거죠. 2020년 2분기보다 더 적어요. 모든 분위기가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것만 봐도 이거 하나만 얘기해도 그렇죠.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가난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개인이. 아니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있는데 대통령이 혼자서 그러니까 딴 나라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뭐가 더 좋아졌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수치 아무도 들고 와서 그러니까요. 이게 더 좋아졌다고 이제 말을 하면 모르겠는데 한번 저하고 한번 토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더 좋아졌다고 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좋아졌잖아라고 계속 좋아졌다고 하니까 그 전에는 나라가 거덜 날 뻔했는데 본인이 집권해서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그 통계 수치를 하나라도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저도 통계 지표를. 자, 이 수치는 좋아지지 않았냐. 뭐라도 하나 들고 나와서 좋아졌다고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통계 수치 제시하면 인정합니다. 어떤 부분도 좋아진 적이 없죠. 자, 근데 지금 상황이요. 비슷한 때가 언제 있었냐면은 박근혜 정권 마지막 분기 때 2016년 4분기 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광화문 나가고 막 그럴 때 그 당시에 막 저기 10월 달 11월 달에 막 저기 기억들 안 나시겠지만은 방송들에서도 저녁 뉴스에 보게 되면요. 산업 현장에 그늘이 짙어지고 있고 불황 막 이런 분이 나올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 이제 강연한 때 보게 되면은 박근혜 정권이 그러니까는 최순실 사태가 아니었어도 정권 재현장이 힘들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가계소득이 그 당시에도 상위 10%만 빼놓고 다 줄어들었었어요. 4분기 때. 그래서 근데 2016년 4분기하고 제가 비교를 한 거예요. 올해 2분기를요. 비교했는데 명목소득은 또 한 10,000원 더 줄었지만 실질 소득을 보게 되면은 2배 정도 더 많이 줄어들었죠. 그때보다도요. 그러네. 그렇죠. 9만 원, 18만 원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가처분 소득 같은 경우 한 3배 정도 더 이상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나쁘다 이거죠. 박근혜 정부 말기가 그렇게 그 상위 10%를 제외하고는 다 마이너스였는데 그렇죠. 그때보다 더 나쁘다. 더 나쁘다 이거죠. 왜 그 당시하고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도 수출액이 곤두박질 치면서 2011년 정도로 후퇴했었거든요. 지금도 수출이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말기 때보다 하고 굉장히 유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게 그때인데 그때보다 더 나쁘다.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 진짜 뭐가 좋아졌다는지 진짜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직접 말씀 안 하시더라도 대통령실에서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좀 배포해 주시면 예, 자료를 좀 배포해 주시고. 그래서 그걸 보고 예. 그게 맞으면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좋아졌구나. 통계수 나오면 인정을 하는 거죠. 이게 좋아졌구나. 근데 교수님하고 지금까지 그 1년 이상 쳐다본 자료에 좋아진 게 없는데. 제가 사용하는 자료들이요. 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들이에요. 뭐가 좋아졌다는 거지 대체? 제가 가공한 자료가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자료들입니다. 통계청이라든가 기재부라든가 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들. 모든 수치가 문재인 정부부터 오른쪽 아래로 꺾여서 내려가고 그렇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때 거덜났으면은 지금 뭡니까 그러면? 그때 한 게 지금 후유증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정말.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해외 뉴스에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굉장히 그 외면을 하는 뉴스가 브릭스 정상회의가 있었죠. 그렇죠. 브릭스. 22일부터 24일까지 있었고 25일날 일부 예신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요. 남아공에서 있던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브릭스 정상회의를 좀 이제 소홀하게 취급했어요. 기사로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자기 기분 나쁜 거거든. 그러니까 기분 나쁜 결과가 도출됐거든. 기분 나쁜 결과가 도출됐죠. 실제로 G7을 넘어가 버렸죠. 경제 볼륨도. 근데 이제 완전히.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제 시진핑은 굉장히 이제 한박 웃음을 짓는 이제 그렇죠.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런 표현도 이제 쓰고 그랬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제 표현하냐면요. 탈달러, 달러라이제이션 모먼트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그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에 남아공이 의장 국가잖아요. 주최 국가잖아요. 라마포사가 대통령이잖아요. 라마포사 대통령이 이걸 발표하고 나서 기자 앞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내용을 뭐라고 했냐면은 글로벌 모멘텀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글로벌 모멘텀에 만든 이유 중에 3가지를 얘기했는데 지역 화폐 사용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달러 안 사용하고 왜냐면 여기 산유국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지역 통화 사용을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대한 금융제도를 지금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대한 결제 시스템. 러시아가 뭐냐면 그 스위프트라고 국제 결제 그 시스템을 해서 쫓아냈었잖아요. 러시아를요 보복으로. 그러니까 지금 달러 중심의 달러 결제, 그 국제 통화가 달러 결제인데 다 그게 출발이 그 석유를 반드시 달러로 결제해야 하도록 만들면서 이제 달러가 전 세계 화폐가 기축 통화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위안화가 대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UAE를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산유국이 절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이제 러시아에서 이게 열립니다. 러시아도 산유국이죠. 러시아에서 열리는데요. 내년까지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지금 이 라마포사 의장이 얘기하고 여기 이제 성명문 나온 거에 대한 거를 구체적인 준비들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석유 사올 때 이제 위안화로 사와야 돼요. 저쪽에서 요구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종전장이 말씀하시듯이 여기에 그러니까 주요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지금 사우디, 이란,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이번에 들어갔잖아요. 3나라가요. 근데 전 세계에서 석유 생산국, 수출국 그러니까 한 9개국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쿠웨이트 정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이쪽 진영들인 거야. 이제. 쿠웨이트 빠졌더라고요. 러시아, 중국 포함해가지고 기존의 멤버들 포함을 해가지고 사우디 그러니까는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것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요. 우리도 이들 나라에 사는 석유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쪽 국가들이 지역 통화로 결제를 하게 돼 버리면 그게 위안화예요. 달러 사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위안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안화가 가장 이제 큰 몫을 차지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달러 사용이 줄어들 게 아닙니까? 이거를 그래서 바이든이 그래서 이 정상회담과 할 때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겠죠. 보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요.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 미국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은 미국은 지금 재정 적자라는 국가 채무가 굉장히 심한 나라잖아요. 어느 정도 심한 나라냐면요. 그 미국은 이제 이 재정 해계년도를 10월 달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죠. 10월 달부터요.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9월 달까지가 하는 게 해계년도로 정부의 재정 해계년도로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10개월이 지났는데 재정 적자가 지금
재정 적자가 그러니까 거의 뭐 1조 달러 이상이 이렇게 발생을 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지난 이제 6월 초에 소위 말해서 그 정부 부채 상한선 조정하고 난 이후에 한 2달 반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에 국채를 그러니까 한 1조 2천억 달러 발행을 했어요. 또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은 안 하면 그러니까 정부가 이게 유지가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빚으로 버티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네. 그 국채를 상당 부분을 뒤에서 이제 그림 보여드리겠지만은 해외에서 사줬단 말이에요. 원래 중국에서 사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비롯해서 해외에서 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국채 가격이 그러니까는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국채 수익률, 소위 시장 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채 수익률이 유지가 됐는데 국채 수익률이 폭등을 한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폭등을 한다는 얘기예요. 국채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지. 미국채. 그렇게 되게 되면 미국은 그러니까는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거잖아요. 해외에서 엄청난 자금을 조달해야 했는데 그동안에 그 파동이 작년부터 한번 봐보세요. 저 그림이 뭐냐면은 맨 왼쪽이 작년 10월 달에 제가 나와서 영국에 그러니까 보수당 정권이 붕괴됐을 때 그때 국채 파동이 있었었죠. 그렇죠. 그 국채 파동 때가 보게 되면 4.2%까지 도달했을 때였었습니다. 그 총리 나라가죠. 예, 그때였었고요. 그리고 나서 올해 3월 달 전후에 그러니까는 실리콘밸리 은행인데 은행위기 갈 때도 4%가 돌파했을 때였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보게 되면 8월 달부터 그러니까 이게 저기 그 옐런 방중 때 잠깐 돌파했었는데 옐런이 방중하고 나서 중국 방문이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꺾입니다. 꺾였다가 다시 8월 달부터 이게 치고 올라가 가지고 왜 8월 달부터 치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미국채를 지금 쏟아내는 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같다 이거죠. 그래서 8월 2일 날 피치사가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채가 지금 갈 곳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시장에서 굉장히 불안감이 이제 사주지 않는 생긴 거네요. 거죠. 그렇죠. 시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 그러니까 미 국채 이거 안전한 건가? 투자해도 괜찮은 건가? 중국이 안 사주는 거 아니에요 혹시? 중국은 안 사주고 있죠 이미. 일부러 안 사주고 있는 줄이고 있죠. 줄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미 국채 가격이 이게 그 수요 가격이 폭락한다는 얘기는 미 국채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건 달러의 힘이 약화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미국 국가 이익의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피치사가 신용등급 강등했을 때 미국의 엘리트층들이 집단적으로 발작 현상을 일으켰었어요. 모두가 막 공격하면서 뭐 저 재무장관을 포함해가지고 모두 일사불란하게 막 집단 융당 폭격했었습니다. 자기들 자산이 지금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괜히 저기 피치가 지금 그러니까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일부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거 별 효과 없을 거다. 피치가 그래도 그랬는데 효과 없으면 조용히 지내면 됐잖아 그냥요. 그치. 근데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거였습니다. 유명한 학자들 포함해가지고 현장에 있는 은행가들 포함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겁니다. 지난 10년간 2013년도부터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사주는 두 세력이 미국 중앙은행이 연준하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해외입니다. 해외인데 빨간색이 해외고 파란색이 그러니까 연준인데 밑에 해외에서 사주는 게 보게 되면 지난 10년 동안 10%포인트 이상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도하는 게 중국인 거예요 지금요. 줄이는 게.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게 되면 저 엄청난 그 비중을 한번 봐보세요. 한때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사줬던 거예요. 전체 미 국채를요. 지금은 근데 더 줄고 있다. 그렇죠. 이게 한 23%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면 이제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이게 위협받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쭉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달러의 국제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고 반면에 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대체화폐 아마도 위안화가 되겠죠. 그쪽 경제권에서는 위안화가 빠르게 국제적 위상을 얻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크로스가 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제는.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이 그림 한번 화면에 올려줘 보세요. 이게 중국이 2001년부터 최근까지 미 국채 보유액의 추이예요. 금융위기 전에 엄청 사줬습니다. 1조 3천억 달러 이상까지 사줬다가 쭉 이제 오바마 때부터 미중 갈등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줄여가지고 지금은 이제 8,500억 달러까지 5월 달 기준으로 이제 붕괴됐죠. 붕괴됐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옐런이 날아간 거예요. 지난 7월 달에 중국을 날아간 건데. 중국에 우리 국채 좀 사주라. 그런데 이번에 브릭스에서 뭐냐면은 회원국을 확장하면서 거기서 뭐냐면 지역 통화를 쓰겠다. 그 지역 통화의 가장 중심은 위안화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중국이 틀림없이 우리 한테도 그러니까 중국이 직접 하지 않고 뭐 사우디나 UAE가 혹은 이란이 석유 가져갈 거면 위안화로 결제하라고 요구할 거거든요. 우리 정부에 이미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중국하고 사이는 지금 엄청 나빠지고 있잖아요. 이게 불러일으킬 또 다른 문제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다른 나라들도 위안을 받는 이유가요. 예. 받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아직도 그러니까 달러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3조 2천억 달러 갖고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위안화를 받더라도 달러로 시작해서 이제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 달러가 뒷받침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요. 달러 발행국이 달러를 가지고 월가가 그동안에 국제에서 돈놀이를 했던 건데 이걸 사실 지금 중국이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달러를 가지고. 그러네.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자기 나라 돈 장사를 자기 나라 하고 돈 장사하고 있는 거야.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 흐름이 국제 금융 통화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 디달러라이제이션, 탈달러 모멘텀 이게 모멘트로 이번에 브릭스 정상회담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얘기를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